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서점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면서 출판계 모처럼의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두문 불출 중인 한강 작가의 첫 공식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한편 개그맨 이진호 씨가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소식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한강의 책이 나흘간 82만 부가 넘게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고 내일쯤이면 이제 100만 부 넘게 팔릴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이 한강 열풍이 그야말로 서점가를 강타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강타가 태풍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게 과연 디지털 시대에 일어나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요즘에 이제 책을 안 읽는다, 우리 국민들이 책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읽을 만한 책이면 국민들이 책을 다 사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더더군다나 종이책을 이렇게 선호하는 거 디지털 시대에 특히 전자책에 많이 밀렸었는데 반가운 소식으로서 이렇게 웃음꽃을 피게 만들어서 결국 그러니까요. 문학의 힘 여전히 살아있다. 라는 점을 잘 보여줬고 광화문에 이렇게 지나오는데 세종대왕 동상 있는데 이 세종대왕이 좀 많이 웃으시는 것 같아요. 한글을 이렇게 창제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그동안 책이 이제 팔리지 않는 탓에 더 이상 책을 찍지 않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만 이번처럼 이게 책이 너무 많이 팔려서 품절된 건 참 오랜만에 보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좀 반가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온라인 중고 시장에서도 한강 작가의 책 꿈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지금 2007년에 나온 에세이죠. 가만 부르는 노래 초판 사인본은 이게 지금 70만 원에 팔렸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호가는 이제 90만 원까지 간다, 이렇게까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별하지 않는다와 소년이 온다 같은 경우에도 각각 수십만 원씩의 호가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사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파는 사람은 적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 가치가 이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인터넷 시대에도 여전히 종이책은 소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중고 시장에도 열풍이 분다라는 것인데 한편으로 지금 중고 서점 또 도서관에도 줄을 서가지고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된다라는 또 말까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반가운 소식이고 우리나라 독서 문화에도 긍정적으로 미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해외 주요 서점에서도 한강 작가의 책들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한강 작가의 대표작이죠. 채식주의자가 연극으로까지 제작될 예정인데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까지 열광하는 이유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한림원이 한강 작가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한강 작가의 작품은 유럽, 미국에서 20, 30대 독자들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노벨위원회는 좀 연식이 된 작품들, 좀 오랜 흐름이 지난 작품들을 나중에 상을 주다 보니까 화제성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벨위원회가 가장 핫한 작가를 알아봤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입니다. 이 작품 세계가 주로 인간의 본질을 탐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단초가 인간의 이 내면에는 폭력성이 내재돼 있다. 그것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그 폭력의 상처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대응에 관련돼서 굉장히 이제 천착을 해가지고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극복 대안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많은 세계인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더더군다나 시인으로 데뷔해서 소설을 썼기 때문에 그 문장 자체가 그냥 단순히 스토리 중심으로 줄거리 중심으로 읽으면 좀 난해하게 느껴지는데 시를 읽듯이 음미하게 되면 거기에 깊은 여운과 울림이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인터넷 시대 같은 경우는 문장 자체가 그런 울림이 있을 때 더 많이 회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프랑스에서 그걸 가장 또 잘 알아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연극의 작품까지도 지금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 세계가 한강 작가에게 푹 빠져 있는 이유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고사하면서 두문불출 중인 한강 작가의 첫 공식 행보는 어디가 될까?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사인데 일단 오는 17일에 포니정 시상식에 참여할 거다 이런 좀 보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앞서서 이제 기자회견을 예고를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전쟁의 와중이 많은 곳이 있다.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라든지 이스라엘, 뭐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도 전쟁의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많은 생명이 거기서 앗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잔치처럼 기자회견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취소한 상황이 됐는데 중요한 건 이 포니정 시상식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가 이제 흔히 아시다시피 포니 자동차를 만들었던 정세용 회장의 유지를 받들어서 만든 재단이에요. 근데 예. 이 재단의 성격을 좀 봐야 되는데 원래 이제 장학재단 사업을 하면서 인문학 지원 사업을 하던 곳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시상자로 정해졌는데 수상을 이제 이미 한 달 전쯤에 다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 아직까지 뭐 불참 의사가 없기 때문에 예정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강 작가가 원래는 약간 그 상업적이거나 약간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행사에는 원래 평소에 잘 나오지 않고 이제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언론에서 보면 방송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영상, 뭐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데 아무래도 인문학 지원 사업을 했던 재단이기 때문에 약속한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기 미리 때문에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예, 신뢰관계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뭐 기자들의 어떤 질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행사는 따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냥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예. 그런가 하면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노벨상 시상식에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될 텐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수락 연설문을 이제 네. 낭독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쓰는 것도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12월 10일은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이거든요. 네네. 그에 맞춰가지고 시상식이 열리게 되는데 그 이전에 그 노벨상을 받은 그런 수상자들을 보면은 거의 자기 인생을 다 거기다 투여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이제 연설을 한 내용들이 명문으로 남아가지고 많이 회자가 되기도 합니다. 네네. 더더군다나 이제 언급하셨듯이 한강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 운문을 통해 가지고 소설을 쓰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자 한자 한 땀 한 땀 의미를 굉장히 깊게 해서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평소에 이제 스타일 자체도 뭐 한꺼번에 갑자기 뭐 장문을 쓰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랜 동안 수기를 해서 쓰는 스타일이고 또 말도 조용조용 수기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느 때보다도 명문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연설문이 그야말로 작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자,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으로 노벨상 수상자는 그럼 어떻게 선정되는 건가? 그 과정과 절차에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네.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전해지기로는 수상자를 미리 점치는 건 물론이고 누가 최종 후보군에 올랐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50년 비밀 유지를 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래서 무려 23번이나 떨어졌던 그런 이제 수상자도 있는데 사실 이제 처음에 그 전해에 이제 9월에 각 개인이라든지 단체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 작품을 굉장히 좋게 쓰는 작가들 추천하라 이렇게 하는데 네. 여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이 이제 유언을 남기거든요. 뭐라고 남기냐면 이 노벨 문학상 같은 경우에는 이상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이 작품을 생산한 작가를 기준으로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건 예, 예. 이상적인 어떤 가치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작품 자체 최고 수준 그리고 평소의 어떤 행보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 15명에서 20명 정도를 일단 예비적으로 추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5월 달에 5명으로 압축을 하게 되고요. 10월 달에 그 5명을 두고 심사위원들이 각 그 작가의 작품들을 수기하고 그 다음에 토론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전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학상 같은 경우 사전에 미리 공개를 이제 후보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주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몰랐으면 상관이 없는데 후보에 올랐다가 떨어지면 사실 작가 입장에서 봤을 때 참 난처한 그런 상황인데 이 노벨 문학상 같은 경우 철저하게 비밀하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베팅 사이트만 좀 약간 즐거운. 근데 이번에는 한강 작가가 이제 수상을 하게 되면서 베팅 사이트들이 좀 물을 먹었던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번에 이제 예상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네. 더욱더 그 감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인공지능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수상자 발표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게 노벨상 수상자를 대중들보다 한 발 먼저 알 수 있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스웨덴 한리먼의 심사위원도 아니고 패널도 아니고
초상화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노벨상 수상자 발표와 함께 그림, 그러니까 초상화가 공개가 되는데요. 네. 금박을 입힌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강 작가와 닮은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 그림입니다. 예, 지금 바로 그림 나오고 있죠. 니클라스 엘메헤드라고 하는 미술 화가가 그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언제 통보를 받는 거냐, 언제 미리 아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것은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네. 나는 빠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알렉세비치 같은 경우는 40분 만에 그렸다고 하는데 40분 만에 그렸다고 하니까 이 알렉세비치가 좀 약간 불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그려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화가는 미리 뭐 이렇게 오래 전에 통보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강 작가 때문에 저 화가가 이번에 많이 유명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 우리 생각에는 좀 그림값을 이제 올리게 됐다 이렇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른바 한강 신드롬이 가요계로도 번졌습니다. 먼저 한강 작가 이야기를 저희가 직접 듣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작별하지 않는다 초고를 다 쓰고서 택시를 탔는데 이 노래가 너무나 유명한 노래라서 나오고 있었어요. 아, 그래 많은 노래고 유명한 노래지 하고 듣는데 갑자기 마지막 부분에 가사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사연이 있는 노래라서 어떻게 내가 어떻게 너를 우리 이제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다가 이렇게 다 마르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갑자기 막 사연 있는 사람처럼 택시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던 기억이 있어요. 네, 한강 작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한강 작가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음악도 같이 깔렸는데 네. 이게 이제 악뮤의 노래잖아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5년 전 발매됐던 이 노래가 지금 차트 역주행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댓글들을 보면은 이제 한강 작가가 눈물을 흘렸다는데 네. 어떤 곡인지 궁금해서 왔다는 분도 있지만 워낙 유명한 곡이기 아, 노래 때문에 좋아요. 예. 다시 한번 들으러 왔다 이렇게 하면서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작의 과정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라는 점에서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것은 한강 작가가 직접 작곡 그리고 노래한 곡들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뭐 햇빛이면 돼 같은 곡들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 2007년에 갑자기 악상이 떠올라가지고 20곡 정도를 이제 작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아까 이제 산문집 에세이 뒤에다가 10곡을 수록해가지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현재 뭐 70만 원까지 간다는 이유가 그 노래가 소장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가요계에 또 이렇게 뭐 정식 데뷔는 하지 않았지만 그 노래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한강 작품 따라서 예명을 지은 흰 가수 네, 같은 가수 경우에도 박혜원 씨, 흰, 화제가 되고 있고 또 책을 읽었다고 이렇게 리뷰를 올린 방탄소년단의 RM이라든지 배우 서현진 씨 등이 화제가 되는 등 덩달아 수혜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한강 작가가 태어난 곳이죠. 광주시가 한강 작가의 이름을 딴 문학관, 기념관 건립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한강 작가의 아버지를 통해서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에 이제 북카페가 조성될 예정이라고요. 이 내용도 네. 소개를 해주신다면. 사실 이게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 상을 받았을 때도 똑같은 이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때 이제 뭐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뭐 서울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봉준호 감독이 좀 난색을 표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기념관과 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사실 시민들의 어떤 문화생활, 독서 생활은 좀 거리가 먼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이제 한강 작가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더 많은 시민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북카페 같이 독서 진작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선회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거겠죠. 독서를 많이 하고 또 작품을 많이 창작을 하고 그래서 더 많은 작품들이 또 인정을 받고 공유된다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한강 작가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연예계 불법 도박 사건이 또 불거졌습니다. 개그맨 이진호 씨가 오늘 SNS를 통해서
지난 2020년에 인터넷 불법 도박을 시작했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 이렇게 털어놨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좀 전해주신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법 도박을 2020년부터 이제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네. 무엇보다 불법 도박 자체도 이제 문제지만은 이 불법 도박 과정에서 이제 아마 돈을 여기저기서 이제 꾼 것 같습니다. 아니면 대출을 받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무 규모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아마 네네. 빚 청산 문제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올 때마다 그런 빚 문제로 채무 관계 때문에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인 간의 어떤 민사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문제를 지금 현재 감출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먼저 공개적으로 이제 밝히고 또 벌은 받고 또 해결할 부분은 예를 들면 이제 갚아서 평생 채무를 이제 탕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금전 피해를 입은 동료 연예인들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개그맨 이수근 씨를 비롯해서 방탄소년단의 멤버 지민 씨까지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수근 씨, 뭐 영탁 씨도 있고 이제 지민 씨 같은 경우는 차용증을 이제 써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한 1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빚을 얻기보다는 주변에 아는 지인, 특히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전을 이제 빌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내역이 불법 도박을 하기 위해서 돈을 꿔달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확실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채무를 갚지 못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거는 어디서 어디까지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빌렸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일단 이진호 씨는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하차를 했고 오늘 이제 제작 발표회가 열린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에는 편집 없이 등장할 예정인데 일단 제작진은 이게 출연자와 제작진의 노력이 담긴 결과물이고 전면 편집은 제약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작진에서는 이 프로그램은 어느 한 명의 사생활로 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맥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한 사람이 단독으로 이렇게 출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편집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틀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방영 자체는 한 사람을 뭐 제외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밝힌 것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최대한 편집을 통해서 이진호 씨의 모습들은 배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공개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좀 제한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왜냐하면 특히 넷플릭스 등의 어떤 그런 컨텐츠 같은 경우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주의를 해야 되는데 국내가 아니고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이 선을 보다 보니까 이런 점은 좀 자신들의 의지대로만 관철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점은 좀 개선이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진호 씨의 불법 도박 사실 고백하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김원식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